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오늘은 ISS 이지환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1% 넘는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은 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특히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제는 이런 하방 압력이 그대로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정도로 1% 넘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기술주와 은행주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서 들어오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좀 모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주에 대형 은행주에 이어서 찰스 슈왑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77달러고 매출액은 4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액은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주들의 이런 실적은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2분기에 발생했던 지방은행들에 따른 대손 충당금이 3분기에는 대폭 줄어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의 배경에는 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다시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미국이 유가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란과 동결된 자금을 해지하면서 이란산 원유 증산을 꾀했다가 돌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나오면서 이란의 자금을 다시 동결하면서 유가에 상당히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제 미국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와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하는 대가로 원유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의 확대 가능성 부분이 물거지면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상존해 있는 리스크,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과연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좀 첨예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런 실적 시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예상이 마이너스 7이었는데요. 마이너스 4.6. 예상보다는 좀 좋게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 그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3회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의 3회 연속 반등,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 쪽에서는 계속 좋게 나오면서 어제 발표되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반전은 미국 경기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제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25bp 인상을 기대하는 쪽과 동결을 주장하는 그 소수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과 거의 일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즉,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연준의 이제 이런 입김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탄 굴스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채 금리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의 금리 인상 형태가 얼마나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준의 긴축의 방향에 대해서 전환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좀 부각이 좀 되었고요. 여기에 패트릭 하거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충분히 긴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 인사들의 발언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그동안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라는 돌발적인 변수가 나왔지만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과 경기에 모멘텀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 실적 시즌의 가이던스가 사실 이제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부터는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의 이지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